네, 저는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알짜 기업을 찾아내는 이 방법, 그리고 그 가치를 따져보는 방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라고 하면 주식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개인 기업도 있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다음에 유한회사, 또 저기 그 주식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봐야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저기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나빠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고객은 좋은 물건을 싸게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주의 마인드에서 기업을 봐야 한다. 이런 저기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주식회사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주주의 이익이 달라진다. 경영자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 경영자는 이제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로 나누어지죠. 근데 뭐 최근에는 그 전문 경영자를 중심으로 저기 하는 기업보다는 우리나라는 소유 경영자가 많고, 근데 문제는 소유 경영자가 하던 전문 경영자가 하던 이 사람들은 주주의 이익은 뒷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전문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임기가 2년, 3년 그래요. 그죠? 내가 저기 연임이 저기 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스탁 옵션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짧은 기간에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간에 주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영자 임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장기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미래에 써야 될 그 재원을 다 몰아가지고 지금 다 쏟아붓고 자기는 돈 벌고 나가고, 소유 경영자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뒤로 다 빼돌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기 그 대리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과시적 소비라든지 이런 게 벌어진지 봐야 되겠고, 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주주이익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이 나게 되면 유보하든지 배당하든지 그래요. 근데 사실 배당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저기 그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유보를 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저기 그 이야기를 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그 기업의 실적이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해요. 근데 이 급증하는 동안에 빌 게이츠가 단 1달러도 이 배당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몰려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벌면서 왜 배당을 안 주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저기 그 빌 게이츠 회장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저기 이 배당 주면 그러면 저기 그 주식 투자 또 할 거 아니냐. 내가 유보시켜서 주가를 더 올려줄게. 그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식 투자 안 하고 배당 받아서 그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더니, 그럼 주식을 좀 팔아라. 그래서 그걸 이제 자가 배당, 홈메이드 디비던이라고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기 성장률이 꺾어졌어요. 꺾어졌더니 이제 그때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왜 배당을 주느냐? 배당을 안 줘도 뭐라 그러고 배당을 줘도 뭐라 그러고 머리 아픈데, 어쨌든 이때 저기 빌 게이츠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은 기업이 아니다. 배당을 줄 테니 이제 다른 데로 가라. 결국은 뭐냐면 경영자의 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근데 사실 배당을 주는 게 더 좋긴 한데, 하지만 경영자가 정말 진실하게 저기 이 모든 상황들을 처리한다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 있지만 경영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회사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건설 공사할 때 과거에 한번 이제 굉장히 큰 부실들을 털어낸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빅베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건설 현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하나가 있다 그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저기 하나의 건설 현장마다 다 건설 장비를 다 투입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투입해야 되고, 여기도 투입해야 되고, 여기도 투입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경영자가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처음엔 스마트해 보였죠. 아니, 요 공기가 끝날 때 맞춰서 요걸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요거 끝날 때 맞춰서 요걸 시작하고, 그러면 요렇게 장비들을 옮겨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건설 장비 들어가는 비용을 좀 빼고 그래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좀 싸게 받아온 거죠. 세상에 건설공사가 제 시간에 끝나는 건설공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 오죠, 바람 불죠, 각종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공사가. 그러니까 이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때 다시 건설 장비 집어넣고 해가지고 저가 수주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정책 판단의 미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 사고 치는 직원들이 많죠. 근데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사고를 치는 사람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원, 대리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자기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하지만 CEO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방에 회사를 갖다가 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이익 처리 두 가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자한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이제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이 책에는 지금 이제 크게 반영을 하지 않고 다음번에 이제 개정할 때 반영하겠지만, ESG라고 하는 개념들이 지금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E는 environment고, S는 social, 사회죠. G가 이제 governance예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책에 이걸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회관계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아직 개념 정리되지 않은 거 가지고 우리가 책에 반영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기업도 그걸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두 개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 못 시켰고,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으니까 경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숫자는 숫자일 뿐이지 그것이 진실한 기업 가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양적 분석 방법이라고 했어요. 양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하게 와야 돼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회사가 발표한 재무제표인데, 장부들인데 이게 뭐 그 숫자가 거짓말 하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분식회계에 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저기 그 이 회계제를 이용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기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저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 분식회계 적발률이에요. 분식회계 적발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식회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 그 이 자산은 저기 그 부풀리고 부채 줄이고 비용 줄이고 이익 크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제대로 따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지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아주 양질의 물건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다 저기 그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어떻게 그 이런 기사는 너무 많아요. 책에 실는데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걸 실을까? 이런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적인 요소를 이제 그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장 공석이죠.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능력은 얼마냐? 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그 경영자를 우호적으로 본 사람들은 가치 굉장히 크게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저기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낮게 평가할 것이고, 그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면 상식이 제대로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죠. 경영조직의 분권화예요. 이 권한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권한. 그래서 이제 이 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제를 계속 저기 이 밑으로 전결권을 내려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이 7, 80년대 우리 조직 문화 어땠냐면 사원이 기한을 해요. 사원이 저기 그 기한을 하면 대리 도장 받아야 줘, 과장 받아야 줘, 차장 받아야 줘, 부장 받아야 줘, 이사 받아야 줘,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가다 보면 중간에 한 사람이 출장 가면 일이 안 돼요. 기업 환경 많이 바뀌는데, 분권화 시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권화가 잘 돼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리고 휙 돌아갑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삼면등가예요. 삼면등가 뭐냐면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저기 이 전결권을 넘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저기 경영정보 시스템. 모든 것들이 이제 저기 최근에 다 전산으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저기 공기업에 갔을 때, 전자결제가 안 돼가지고, 저기 서류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메일로 하지 않고 팩스로 합니다. 팩스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경영정보 시스템이 잘 저기 돼 있어야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재 저기 그 기업 상태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돼 있는지 봐야 되겠고. 근데 경영자를 잘 개발하느냐, 그렇죠? 경영자는 내부에서 저기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좋은 거는 내부에서 발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의 문화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원들한테 뭐가 돼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저기 외부에서 오는 게 문제고, 경영자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영자의 경영 철학, 건강, 또 경영진의 구성. 우리나라 경영진들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이사회죠. 이사회 보면은 우리나라 지배 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사회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이사. 사회이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뭐 저기 회장님이 결정하겠죠. 사회이사를 한번 되면 저기 연봉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이 회의할 때마다 거마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가 수입이 되거든요.
그것도 수천만 원대. 그러면 이제 회장 눈에 저기 그 어긋나가지고 저 사회에서 못하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회장님 위에 다 손을 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자의 능력과 또 의사결정 구조, 경영진의 구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모든 기업들이 다 저기 그 자기네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역량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 저기 드러났죠. 소니, 뭐 지금은 이제 저기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소형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축소지향적인 일본인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이만했던 저기 그 오디오 시스템을 워크맨으로 이제 바꿔놓는 그런 기술. 캐논의 정밀기계 기술, 광학 기술, 혼다의 엔진, 월마트의 강력한 물류, 코카콜라의 자사 브랜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심 역량을 평가하는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요즘 뭐 저기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저기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구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영 능력은 이제 뭐 이런 저기 그 매출 성장률이나 시설 확장 능력, 이익 유지 능력, 생산 효율 유지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종업원이나 노사조합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저기 내용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의 경쟁적인 지위를 분석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 그 사이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업계 1등. 요즘에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그렇죠? 1등이 승자 독식을 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높을수록 좋은 거죠. 시장 점유율 낮게 되면 이제 그 2등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또 경쟁 기업과 비교한 상대적 성장률과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이제 내가 높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스턴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저기 이 어떤 저기 그 제품이나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 따져 본 게 있는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지, 또 R&D, 요즘은 R&D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나 원가 우위는 이게 확보가 되면은 약탈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이제 먼저 또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 성장률, 또 산업 매력도, 사업 강점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성장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매출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팔 수 있는 게. 어떤 저기 팔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 제품 라인 또는 사업 단위들이 얼마나 성장 잠재력 있는 시장에 포진하고 있느냐. 또 제품 라인별 매출 구성, 시장 점유율, 성장률 이런 거 다 중요하고,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이렇게 배분하고 있느냐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하나씩 저기 이 기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큰 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거 이제 BCG라고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격자 분석을 해본 겁니다. 격자 분석. 하나는 상대적 점유율이고 시장 성장률이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가로축이 시장 점유율이고 여기가 시장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높은 거죠. 10.0이니까 여기는 0.1 낮은 거고, 여기는 0이고 20%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스타예요. 스타는 뭐냐면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 시장 점유율이 물음표죠. 물음표.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높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으니까 이거는 그 도입기에 있는 저런 제품입니다. 도입기에 있는 제품. 그러니까 이 스타에 있는 것, 그 물음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스타로 옮겨가야 돼요. 스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타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저기 그 많은 매출과 많은 이익을 주는 거죠. 근데 많은 이익을 저기 그 창출하다 보면 시장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봤듯이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시장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캐시카우로 바뀌어요. 캐시카우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장 점유율 떨어지게 되면 바킹독, 저기 짖는 개가 되는 거죠. 짖는 개.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 퀘스천 마크, 물음표도 있어야 돼요. 신제품이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이렇게 스타로 만들고 마케팅을 통해서 스타를 만들고 캐시카우도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건 어떻게 요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퇴출시킨다. 그렇죠? 짓는 개니까 그냥 저기 퇴출시켜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다. 새로운 시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코닥 필름 같은 거죠. 코닥 필름이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어떻게 살아났냐면 흑백 필름, 예술가용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시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음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달랑 4개잖아요. 2x2. 4개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밀한 거 없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여기서 만들어 놓은 GE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3x3 9개로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더 좀 타겟팅하기가 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GE 매트릭스를 가지고 여기에 이 들어가 있는 이 경우라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 매력도가 높고 그리고 사업의 강점이 높으면은 뭡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좋은 상태인데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업의 강점도 낮고 매력도도 낮으면은 전환 철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그 9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제품 라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개인들이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BCG 매트릭스상에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HTS에서도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연역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건데 이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HTS에 보면 이제 기업 분석과 관련되는 그런 그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책을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책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용하시는 HTS 내지는 MTS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한층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